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가 이어서 발표됐는데요. 오늘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올해의 노벨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노벨 과학상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예. 과학자들이 좀 받았나요?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사흘 동안 노벨 과학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올해는 아주 미국이 대성공을 거둔 해입니다. 물리학상 3분, 생리의학상 3분, 물리학상 2분, 화학상 3분 이렇게 네. 8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6분이 미국인입니다. 그 한 분은 영국인이고 한 분은 프랑스 국적의 벨기에에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네. 미국인 그 6분 중에 그 4분은 또 다른 국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하여간 올해 노벨상으로 미국은 한 320명 정도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가지고 그 압도적인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한 명 이상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모두 51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51개국에서 한 700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이 됐는데 네. 그중에 거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중에 동양인은 혹시 있을까요? 올해는 동양인이 없이 전부 유럽 계통 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올해 노벨상이 주어진 과학적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생리의학상은 저희한테 좀 낯선 건데 우리 네. 몸에서 영양물질이나 면역세포나 이런 생리 활성 물질들이 어떻게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때에 전달이 되느냐 하는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우리의 그 택배 시스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소포, 베시클이라고 하는 분자 속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들어가서 포장이 돼서 들어가서 그 필요한 세포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네. 물리학상은 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반세기, 거의 49년의 역사를 가진 이야기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참 굉장히 오랜 질문의 대답에 그 마지막 획을 그은 겁니다. 그 표준 모델이라고 해서 세상이 17종류의 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론인데 60년대에 처음 이제 제기가 된 이론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49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 여름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 힉스 입자라고 하는 힉스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를 제안했던 분들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예. 화학은 요즘 이제 단백질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CHAR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힉스 입자와 관련된 것부터 운송체계 메커니즘,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까지 좀 다양하게 수상을 했는데 올해 노벨 과학상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생리의학상은 그 예견은 했었지만은 생리의학 분야는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무난하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물리학상은 좀 싱거웠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받을 분이 받으셨고 좀 아쉽다 그러면은 이 그 힉스 입자를 실제로 발견한 실험을 했던 분들이 한 700~800명이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라는 데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은 인정을 못 받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화학상은 좀 뜻밖입니다. 보통 노벨 과학상은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실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싶어 하던 사실을 밝혀낸 분들한테 주어지는데 이번 노벨 화학상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던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을 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처럼 복잡한 분자의 구조적 특징, 화학적 특징을 알아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로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생명과학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용성이 특별히 강조된 그 수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도 노벨상의 수상을 얻을 그런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금까지 특히 올해의 이 노벨상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좀 그 거울 올해 삼을 수 있는. 노벨상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집니다. 네. 이 생리의학상부터 화학상에 이르기까지 전부 30년 내지 40년, 길게는 50년 전에 시작된 그 연구고요. 예. 8분 중에 3분이 80대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일 젊은 분이 50대 후반인데, 이분들이 다 20대, 30대에 이룬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창의성 뭐 이런 거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한 4, 50년 동안 우리가 이 중요하다고 그 인정해왔던 연구 업적들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 네. 뜻에서 보면은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8분 중에 6분이 이 교육을 받았거나 연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하버드, 예일, 코넬, 프린스턴, 스탠포드, 칼텍해서 우리가 다 듣고 있던 대학들입니다. 네. 정말 좋은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네요. 뭐 일평생 연구한 끝에 네. 값진 결과를 얻은 그런 그렇죠. 연구들이 네. 꽤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씁쓸한 결과기도 네. 한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참 괴롭습니다. 우리는 언제 받느냐, 왜 못 받았느냐, 뭐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기술에 투자를 시작한 거는 한 반세기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과학이 아니었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투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한 3,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좋은 그렇죠. 결과가 있겠죠.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